안녕하세요. 저는 SD동물의료센터에서 외과 원장 맡고 있는 수의사 김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서 간 종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간에 생기는 종양을 말하고요. 하지만 이 간 종양이 간에서부터 먼저 생기는 원발성 간 종양이 있고 원발 종양이 따로 있고 간으로 전이 되는 경우에 전이암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처럼 수의학도 발전함에 따라서 동물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령견에서 많이 종양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간 종양이 발생 빈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 병원에도 심심치 않게 만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많이 있는데 이제 확실히 치료에 대한 예후는 전이암인 경우가 훨씬 더 안 좋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약물 같은 것들을 필요한 형태로 대사 전환시키거나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영양제 복용이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견종에 대한 것은 정말 다양한 것 같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소형견들을 주로 키우시다 보니까 이제 뭐 말티즈, 시츄 같은 자주 키우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간암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간암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발성 간암도 있고 전이성 간암도 있고 원발성 간암이라 할지라도 뭐 HCC 같은 간세포 암종도 있고 혈관 육종도 있고 이렇게 종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이 간암은 사람에서도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듯이 초기에는 전혀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질병이 진행되면서 애매하게 식욕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은 증상들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간암에만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노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오인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 팽만이나 식욕 장애, 구토 같은 증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실제로는 간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은 밖에서 보이는 장기는 아니기 때문에 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간암이 충분히 의심이 된다면 CT 촬영을 하시는 것이 권장이 되는데 장점은 CT 촬영을 통한 조형 검사를 통해서 이 조형되는 패턴의 양상을 보고 이게 정말로 악성 간암인지 혹은 양성 간 용종인지 같은 것들을 높은 확률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요즘에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발성 종양이 간세포 암종 HCC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간세포 암종은 기본적으로는 항암 치료나 이런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항성이 있어서 잘 안 듣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수술을 성공했을 때 재발률도 좀 적은 편이고 전이율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수술을 기본적으로는 가장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간이 심장에서부터 하반신으로 혈액을 공급할 때 횡격막 아래에 있는 복강, 배 안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장기입니다. 그만큼 심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큰 혈관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장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혈관이 나눠지는 부위에 암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암만 깔끔하게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간암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난이도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암이 초기에 간문부 혈관 뿌리로부터 가까웠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암의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수술이 끝날 정도로 굉장히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되는데 혈관 분지부에 가깝게 위치한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위험성과 이득을 잘 저울질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강아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HCC라고 하는 간세포 암종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술에 성공을 한다면 수술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생존 기간이 길고 재발이나 전이 확률도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성 대비 수술을 했을 때 가지고 가는 이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간암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서 식욕이 더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양 공급이고 집에서 만약에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면 병원에서 영양 수액을 맞추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적이 되고 발견하는 것을 늦추는 데에도 비만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소화율이 좋지 않은 간식을 많이 먹거나 하는 것들이 정서적으로는 좀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나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간암의 경우에 대체로는 저희가 8살 이상 정도에서 발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세 이상 정도 된 노령견, 노령묘의 보호자분들이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아보셔서 조기에 발견하시면 치료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암의 조기 진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검진을 통해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발견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여러 가지 종양을 미리 발견하기 위한 혈액 검사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종양을 이미 수술을 마치고 나온 견주분들한테 특별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힘든 간암 수술을 버티고 이겨내줬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간세포암종은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위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고 전전긍긍 하시기보다는 다시 건강해진 것에 또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무엇보다 뭐 영양제든 뭐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잘 먹는 거, 사료, 잘 정제된 사료, 소화율이 높은 좋은 사료를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산책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